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11월 중순쯤에 소위 말하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 2011년 11월 11일에 태어난 사주는 과연 어떤가? 라고 이제 예고를 해 드렸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2020년 11월 11일, 11시 11분 오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202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이제 사주를 한번 사주 명식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주 이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제 많이 태어난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쉽게 말하는 이제 오전 11시 11분이라고 했지만은 요 같은 박스 안에 들은 그 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태어난 사람은 같은 정사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사주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풀이를 해 드린다면은, 물론 질환 작용이 있고 모두가 다 기하다, 질환 작용이 많은 사주 명식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풀어드리면 이제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 사주에서 흉한 작용을 하는 그런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간단하게나마 이 시간에 태어난 사주는 남자나 여자나 간에 과연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한번 하고, 공개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부 심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굳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자, 심리적인 부분, 사주에서 과연 어떠한 그 사주를 통해서 어떠한 이 하나의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 심리라는 것이 있죠. 심리, 마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이 마음이 한 6만 번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루에도 6만 번의 생각이 변하고 움직이는데, 과연 사주 8자 가지고 이 사람의 태어난 그 심리는 어떤가를 이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진짜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020년 11월 11일 11시 11분 오전에 태어난 사주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경자년 정해월 무오일 정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충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뭐 좌우충도 걸리고 사회충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이 일간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이 태어난 사람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가 무오입니다. 무오. 이 무오는 무토가 정인을 깔고 있는 거죠. 정인을 깔고 있는 건데, 이 정인은 무슨 의미냐? 이제 십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또 뭐 드리겠지만은, 이 정인의 성분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자하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신비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리고 수용성이 강해요. 수용성, 받아들인다. 그거죠. 내가 어떠한 문제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학문적으로 책을 보든지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인 성분은. 그러고 이제 여기는 또 윗사람에 대해 해당돼요. 뭐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닌 윗사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귀인, 이렇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선생도 가능하죠. 선생도 가능하고 스승도 가능합니다. 스승도. 그런 어떤 귀인,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다 각자의 위치에 그런 어떤 십성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심리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예? 이게 심리 공개가 되면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무오입니다. 이 무오는 무오 중에서 이 무토는 편인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편인. 아까도 정인이라고, 요거 이제 무오의 관계는 정인이라고 그랬지만, 무토는 이 경금이라는 것이 일주의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금에 대한 무토는 편인이에요. 편인도 마찬가지로 수용성도 강하고 나보다 윗사람이고, 뭐 옛날에는 뭐 쉽게 말하면 계모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뭐 그거야 이제 세월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부정적인 수용입니다. 아까 전에는 정의는 다시 잘 쓰겠습니다. 이게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만 흘려 쓰는 건데, 이 정인의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편인의 성분이 이렇게 편인 성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수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인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수용성.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받아들여요.
또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오라 맞아 맞는 거 같아. 응?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편의는 뭐냐? 편의는 수용을 하되, 하나의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용을 하되 의심을 하면서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진가? 민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면서도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수용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인의 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인 같은 사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직업군이라고 따진다면 그 형사 뭐 이런 거 있죠. 뭐 형사라든지 의심하고 하는 뭐 검사, 뭐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검사 이런 부류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뭐 감사도 있죠. 감사. 이 감사나 뭐 검사나 형사 이쪽으로 특히 뭐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제 뭐 형사가 있죠. 뭐 어떠한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의심스러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접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 무언가를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성이 강한 정인 성분은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거는 의심 있게.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그리고 직업군은 이렇게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 성분 같은 사람들은, 편인이나 정인은 특히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명리학이라든지,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점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점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나머지는 제하고합니다. 이 작용이 이제 크냐 작으냐, 용신이냐 아니면 구신이냐 지신이냐 따라서 이제 갈라지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부분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점술 분야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은 상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때, 이 사주를 풀이할 때 각종 직업군 뭐 이 사람의 성격 특징 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릴 때 하겠지만은, 요 무일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사람은 정인의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용성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상담을 의뢰했을 때, 때는 이 명리학 한 철학관에서 상담을 해주는 명리학자는 굉장히 좀 편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죠. 자기가 사주를 보고 명리학자가 이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을 대부분 수용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좀 편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죠. 맞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편인이나 정인, 특히 정인 성분은 이제 사람이 차분하고 또 착하고 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심리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의 마음. 늘 자식을 돌봐주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또 그렇게 또 공경도 하고, 말수도 적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인 성분이라는 것이. 그래, 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또 깔고 있는 게 무토가 나왔잖아요. 지금 무토요. 그죠? 무토가 나오고. 그 밑에 일지. 일지에, 일지에, 오화가 돼 있잖아요. 오화. 그죠? 이것은, 요 무토는 이거의 편인. 이 오화는 무토의 정인.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편인을 다 가지고 있는 무오일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인자하고 어질고 또 뭐 봉사정신, 봉사정신이 강해요. 봉사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그런 모성애 있죠. 그런 모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심리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물론 이렇게 지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글자가 특히 일지의 글자가 길작용을 한다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일지가 흉작용을 하는 귀신이나 아니면 구신, 이런 작용을 한다면은 이런 좋은 점에 아까도 인자하고 뭐 수용성이 강하고 봉사심이 강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대로 가겠죠. 나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망상, 특히 이런 것이 나쁘게 작용하면 이 편이나 정인이 망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생각이 많다는 얘기죠. 나쁜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고,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봉사정신 뭐 이런 거 인자하고 어질고 모성애가 강하고 늘 어떤 귀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나머지 글자도 이제 십성의 자리를 앉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글자 자체, 이 사주 자체는 좀 편중이 돼 있다. 편중이 돼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또 중화가 됐다 하더라도 또 들어오는 글자 세운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게 뭐 저기 뭐 대운을 본다든지 대운을 본다든지 아니면 세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운, 이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바뀐다는 얘기죠. 네. 수시로 뭐 하루 6만 번 바뀐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심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런 통변이 아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몇 번째 강의를 할 때, 이 서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서양에 대해서, 서양의 심리학자, 그러고 동양의 그 이제 심리. 그게 바로 이제 그 십성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성의 각각의 특징을 다 알게 되면, 이거 나중에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특징을 다 알게 된다면, 성자를 잘 쓰겠습니다. 이 별성자라고 그랬죠. 그죠? 특징을 알게 돼서 이걸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각각의, 특히 일주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배치되는 글자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각종 육친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야사라고 표현할까요? 야사? 야사.
그 야사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뭐 세상에 떠도는 뭐 이야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 떠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야사 아니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요새는 뭐 찌라시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찌라시 뭐 이렇게 찌라시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거보다도 어느 문제 모 기업체에서 모 기업에서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그건 이제 우리 그 사회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가? 이제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정관이나 평관 요 이제 월지를 보통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기 사회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지가 이제 사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월지예요. 월지. 그래서 이 월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돈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월급날만 기다린다. 아니면 무언가를 정보를 빼내가지고 회사에 공헌을 안 하고 피해를 끼친다. 아니면 회사가 어렵더라도 묵묵히 회사가 다시 좋게 될 때까지 묵묵히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판단해서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명령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미신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명량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사회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건가를 심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돈만 생각하는 건가? 월급날만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뭐 무슨 뭐 비밀을 빼가지고 뭐 다른 기업체에서 팔아먹는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가?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안 줘도 못 줘도 그냥 줄 때까지 회사가 다시 재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거. 그런 교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월급날만 생각하고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심리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 태어난 사주를 놓고 오전입니다. 오전에 태어난 사주를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주만 가지고 심리적인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신이나 아니면 길흉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는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의 또 입장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것은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 나중에 기억했다가 이제 비공개로 해서 누가 여쭤보신다면은 비공개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주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화까지 불의 기운인 정화까지 이제 강의가 되었고, 다음에는 이제 이 무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제가 말씀 미리 드렸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는 것도록 하고, 제가 이제 보통 이 글자를 쓸 때
신살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또, 이거는 귀신 신자, 그리고 죽일 살자입니다. 신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귀신이란 뜻인데도,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명리에서는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신자도 있어요. 사실 그런 뜻도 있고, 귀신 신자.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작용이겠죠. 요 죽일 살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에서 나쁜 작용, 흉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살이라는 글자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사를 이제 뭐 강의가 계속될수록 뭐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입을 시키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글자의 의미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무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뭐 대식파도 말씀드렸죠, 그죠? 대식과 이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관련된 거, 특히 삼마천에 이제 사기열전에 나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생 역전 뭐 이런 개인의 삶의 영웅들의 삶의 어떤 과정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